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이제 마음에 다 이제 경계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심리적 경계선이 있는데, 완충지대도 있거든요. 그래서 경계선이 너무 넓으면 이제 지켜내기가 어렵고, 완충지대가 좀 있으면 이제 훨씬 신축적이고 유연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세상과 사이좋게 지내는 법이 있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완충지대가 필요하다는 것은 뭐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유럽인데 유럽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유럽 대평원이라 그래가지고 그 뻥 뚫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카르파티아 산맥이라고 산맥까지 있어서 여기서 1위로 갈 때는 점점 넓어지는데 여기서 1위로 갈 때 점점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모스크바가 여기 있으니까 이 코아 러시아가 다 여기 이제 서쪽에 몰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선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서유럽의 세력이 직접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런 이 지역을 완충지대를 삼고 싶은 거죠. 이 지정학적으로 보면은 여기 뭐 발트의 3국, 그 다음에 벨로루스, 우크라이나 이런 데가 일단은 이제 잇몸의 역할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정학적으로는 이제 완충지대 이론이 뭐 이쪽 지역 사람들은 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의 마음도 이런 측면이 있을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몸에 장이 있고 그 장 속에도 완충지대가 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모습일까 한번 봅시다. 여기 이제 이 장관 세포가 있고 이 융모라 그래서 융털이 있고요. 털처럼 생겼죠. 이렇게. 그리고 그 위를 점막층이 덮고 있고 그 위를 장 내에 미생물총이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생물총은 좋은 거 나쁜 거 다 있어서 이 균형이 잘 맞으면 이제 이런 정상적인 완충지대가 설정되는 것이고요. 그 균형이 어그러지면 이 빨간 게 이제 나쁜 애들인데 이 장점막층까지 다 파괴해버리니까 육모와 직접 부딪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육모에 상처가 나고 그 상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그 물질들이 장 누수 증후군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럼 우리 이제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인데, 그래서 이 장 속에는 굉장히 구조적으로 그 층층이 완충지대가 설정되어 있다. 그것이 건강한 장을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건강한 부분이고 깨진 부분이겠죠. 자, 장 속의 완충지대처럼 우리 사람의 마음도 뭔가 완충지대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이제 직관을 이제 이 세상살이와 우리 몸살이에서 이제 느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음의 구조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완충지대를 설정한다는 것은 뭐 여기까지는 내줘도 내가 다 틀린 게 아니니까 복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유연한 완충지대,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나는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나,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한번 구조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뭔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 이름 갖고 있고 뭐 주로 재산, 등기되거나 소유하는 재산들이 있고 또 관계도 여러 가지 관계와 위치가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다.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서 갖고 놓은 이미지가 있을 수 있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바운더리가 우리한테 있죠. 두 번째로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우리한테 이제 스타일이랄까, 이 웨이가 있습니다. 웨이. 우리가 뭐 일을 처리하고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할까. 그래서 이제 way of life, 살아가는 방식, 또는 뭐 그 방식 안에는 나는 뭐 신념, 이런 신념을 갖고 이런 식으로 살아. 또 이런 철학을 가지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라고 하는, 이제 그 사람을 보면 이제 독특한 컬러 또는 뭐 향기, 라고 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 스타일은 소유한 것보다는 조금 더 심정적이죠. 그리고 이제 제일 안쪽에 우리가 이제 정체성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가 누구냐 할 때 그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할 때 이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 양보를 하지만 다 빼앗길 수 있어도 이거는 내가 양보할 수 없다. 이거는 죽기 살기로 싸우든가 장렬하게 죽든가 하는 정도로 내가 갖고 있는 자기 자신의 그 본질, 본성에 대한 소신이 있습니다. 이게 정체성인데 이 정체성은 이제 굉장히 이제 붉은 색깔로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이거는 양보할 수도 없고 침해당하면 이제 안 되는 이런 영역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저마다 크고 작은 이 3단계의 마음의 구조를 가지고 세상과 교섭하고 있다. 상호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완충지대가 없다면 뭐 모든 것을 내가 어떻게 보면 다 지켜야 된다. 뭐 이렇다면 그 전체가 붉은 선이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너무 넓지 않습니까? 일단 딱 봐도 전선이 뭐 여러 배 확대된 것 같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완충지대 말고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침범하면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어느 곳에선가는 문제가 생겨나 있을 테니까 내 삶은 어떻게 된다? 전쟁터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 마음의 구조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이것이 옳은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세상과 사이좋게 지내려고 하면 그 핵심은 내가 완충지대를 어떻게 설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하고도 상관이 매우 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뭐 내가 가진 거 또 나의 스타일 이런 것들은 나의 본질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나의 겉모습일 수 있거든요. 근데 정말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 양보할 수 없는 것을 빼고 딴 거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있다가 없다가 할 수 있다. 물론 저는 이제 정체성마저도 의심하고 싶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생활하면서 그 소유로 되어 있는 것들은 왔다가 갔다가 할 수 있죠. 잃었다가 얻을 수 있고 얻었다가도 잃어버릴 수 있죠. 스타일도 나는 바꿀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덕실, 그 다음에 변화 이런 것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러는 것이 좋은 경우에는 이 완충지대가 굉장히 생산적으로 쓰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걸 끝까지 들고 가야 될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죠. 그리고 세상과 사회적으로 지내려면 이런 완충지대를 내가 어디까지 설정하고 어떻게 운영할 건가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완충지대라고 하는 것은 자아의 문제이기도 하죠. 마음으로 보면 뭐냐면 내 마음, 이건 전부 내 마음의 문제인데 나라고 생각하는 영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이름이 걸려있는 모든 것일 수도 있고 내 스타일일 수도 있고 내 정체성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나라고 생각하면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아라고 할 때 이 아자라고 하는 것이 손수와 창과자잖아요. 손에 창을 들고 지켜야 될 내 마음의 영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유연하냐 딱딱하냐 또 넓으냐 좁으냐 뭐 아니면 없느냐에 따라서 내 삶을 적어도 내 마음속의 삶이 전쟁이 될 것인지 평화가 될 것인지는 이런 측면에도 굉장히 많이 달려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아라고 하는 손에 창을 들고 지켜야 될 내 마음의 영토를 유연하게 하고 신축적으로 하고 또 가능하다면 웬만한 거는 신경 쓰지 않게 축소할 수 있다면 우리는 훨씬 내 삶에 내 본질적인 삶에 집중할 수도 있겠다. 불필요한 마찰을 피할 수도 있겠다. 이런 이제 측면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나는 평화롭게 가만히 있는데 이제 환경이 밖에서 나에게 시비를 걸어온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것도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음 공부에서는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은 내 마음의 구조, 그리고 나는 어디까지 지금 지키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내 마음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으로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경계선과 완충지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